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점점 격화되는 미중 갈등, 이제는 영사관까지 폐쇄한다고 증시 하락을 미리 포착하는 방법은?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 이후에 사람들은 증시가 폭락한다, 세상이 망한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부정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파란색 미국 나스닥 지수는 이미 코로나 이전을 회복한 지 오래됐고, 주황색 한국 코스피 지수 역시 코로나 이전을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코로나 이전을 회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죠. 그들의 발언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중 신냉전 시대에서 무역 갈등, 기술 갈등, 환율 전쟁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세상이 망할 것이다. 두 번째,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앞으로 법인세율을 인상해서 기업들을 때려잡을 것이고, 또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언제든지 해체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주가의 폭락을 불러올 것이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가 지금 완전히 잡히지 않았다. 오히려 더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경제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다. 이러한 것들은 주가 상승에 부담이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로나 확산, 미중 갈등 이 두 가지로 인해서 한국 증시가 어떤 식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을지 간단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문제, 미중 갈등 이러한 문제가 증시 하락으로 바로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힌트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 트형이 달라졌습니다. 3달 만에 다시 열린 코로나 브리핑에서 트형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아지기 전에 더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트형은 마스크를 싫어하기로 유명하죠. 사람이 가오가 있지 무슨 마스크냐. 하지만 전날에 이어서 이날도 마스크 예찬을 이어갔습니다. 트형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직접 주머니에서 마스크를 꺼내 보여주면서 나도 마스크를 갖고 다닌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미국 대선이 4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형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코로나의 확산을 막으면서 지지율 상승을 노릴 거라 봅니다. 실제로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7월 중순 7만 8천 명까지 증가했다가 지금 6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뭐를 한들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는 6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러한 코로나가 지금 증시 하락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증시는 물론이고 한국, 주요 아시아 여러 나라의 증시 역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태죠. 그것은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개발 중인 미국 화이자, 독일 바이오엔테크,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중국 칸시노 등 3곳이 일제히 긍정적인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제는 미국 정부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개발 중인 백신에 19.5억 달러를 투자해서 1억 명분의 코로나 백신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다우, 나스닥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코로나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에서 날뛰고 있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이러한 공포를 모두 때려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어떤 신약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임상 1상, 2상, 3상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상이 쉽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임상을 하는데 보통 예고를 하고 실제로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임상 하나하나를 엄청난 호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이오 제약 회사가 한 차례 임상을 예고하면 그것을 호재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상을 실시하면 그걸 또 호재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결과만 나오면 그거 역시 호재로 인식합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임상이 3번 있고 이것에 대한 이벤트가 각각 3번씩 있습니다. 그럼 회사 하나당 총 9번의 호재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악재는 크게 인식되지 않고 이러한 호재만 점점 부각되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더라도 이러한 백신 임상이라는 호재가 있는 한 코로나는 이제 신규 악재로 작용하진 않을 거라 봅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중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바이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2자릿수 앞서. 2군데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바이든과 트럼프 지지율 격차가 10% 이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초조한 트형 입장에서는 무언가 새로운 걸 내놔서 다시 이러한 지지율 격차를 좁히려고 노력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대선 지지율은 조작된 것이다. 4년 전 힐러리 때를 보지 않았냐? 그때에도 트형이 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트형이 최종 승리자였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다. 바이든 따위 우리 트형이 문제없이 찍어 누를 것이다. 블랙 사기치지 말자. 이런 식의 댓글이 난무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여론조사가 맞다 틀리다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트형의 행동에 대한 근거 자료를 찾기 위해서 이러한 여론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만 봐주세요. 어쨌든 트형이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에게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트형은 계속해서 조 바이든을 친중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조 바이든을 조진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66%가 중국에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부터 격화된 미중 무역 전쟁과 코로나 확산이 반중 여론을 키웠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형은 계속해서 바이든에게 친중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트형 본인은 중국을 계속해서 때리고 있죠. 바이든 너는 중국 좋아하지? 나는 아니다. 나는 중국 정말 싫어한다. 중국만 때린다.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면서 지지율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7월 달에 나온 기사 헤드라인 4개만 정리해봤습니다. 트형은 지금까지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 대우를 최근에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오히려 미국의 자금이 홍콩으로 빨려 들어갔었던 기억만 나네요. 그리고 트럼프의 오른팔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을 앞장서서 때리고 있습니다. 일종의 행동대장이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유럽으로 건너가서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 협력체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게다가 중국의 대표 기업 화웨이를 때려잡는데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어젠가 미국 상무부는 중국 기업 11개를 추가적으로 제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주가 지수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나의 사건이 터졌죠. 미국이 갑작스럽게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72시간 이내에 폐쇄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중국 영사관은 중국 교민들의 여권 발행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휴스턴에 있는 중국 영사관은 미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것이라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중국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사진은 휴스턴에 있는 중국 영사관입니다. 어제 영사관에서 중국이 기밀 문서를 태우다가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관이 출동했는데 중국이 영사관 출입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소방관은 사다리 차를 통해서 영사관 내부를 들여다봤다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개판이죠. 어쨌든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맞불을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미국 영사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한에 위치한 미국 영사관 아니면 홍콩에 위치한 미국의 영사관 이 둘 중 하나를 폐쇄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홍콩에서 미중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홍콩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폐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렇게 가다가는 미중 당교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중 신냉전 시대입니다. 중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트형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트형은 지금의 행보를 늦추진 않을 거라 봅니다. 아마도 더욱더 세게 때리겠죠. 정말로 심할 경우에는 미중 당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왜 달러 인덱스를 볼까요? 달러 인덱스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갈등 같은 글로벌 악재가 발생하면 달러 인덱스는 대체적으로 상승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7월달 달러 인덱스를 잘 보세요.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미중 갈등을 큰 악재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는 최근 전 저점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이 중국 영사관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시장에 어떤 식으로 작용을 했을까요? 달러 인덱스와 위안화 환율을 보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 인덱스는 어제 영사관 폐쇄 보도가 나간 직후 95.4까지 증가했지만 이내 곧바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수치인 94.8까지 떨어졌었네요. 이 말은 미국에서는 영사관 폐쇄를 큰 악재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영사관 폐쇄가 진짜 큰 악재였다면 달러 인덱스가 이대로 떨어지지 않고 쭉쭉쭉 상승했을 거라 봅니다. 다음은 위안화 환율, 달러 대비 위안화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은 위안화는 약세로 접어듭니다. 즉 위안화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영사관 폐쇄 뉴스가 나온 직후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7 이상으로 올라갔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러 인덱스와 조금은 다르죠. 달러 인덱스는 상승했다가 다시 신저가를 경신했었는데 위안화 환율은 조금 다릅니다. 상승했다가 상승분의 절반 정도만 반납하고 다시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역의 시장이긴 하지만 위안화 환율은 아직 진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앞으로 발표될 미국의 추가 조치, 중국의 보복 조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게다가 달러 인덱스는 유로화 대비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지금 유로화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계속해서 강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달러 인덱스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 보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이러한 영사관 폐쇄는 미국에게 큰 악재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환율만 보면은 중국에게는 어느 정도 악재로 다가서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중국의 악재로 다가섰다면 한국에도 역시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중국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는 대체적으로 상승했습니다만 미국에 상장된 한국 ETF EWY는 0.34%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러한 영사관 폐쇄를 악재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악재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유동성 장세입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로 큰 악재였다면 위안화 환율이 7.01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냥 위로 쭉 올라갔을 거라 봅니다. 물론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러한 미중 갈등이 시장의 악재인지 아닌지 체크하기 위해서는 달러 인덱스와 위안화 환율 이 두 가지를 꾸준히 체크할 필요가 있을 거라 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체크할까요? 바로 블랙 영상에서 꾸준히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 구독, 좋아요 미리미리 눌러두시고요. 저는 최근에 달러 약세를 위한 두 가지 관문이라는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는 완료가 됐습니다. 즉, 첫 번째 요인이 해결됐기 때문에 지금 달러 약세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 이것은 점점 해결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점점 감소하고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백신을 점점 내놓을수록 코로나 문제는 점점 희석화되고 이러한 것은 추가적인 달러 약세를 불러올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여기 써있지 않는 세 번째 미중 갈등이 남아있겠죠. 이러한 미중 갈등은 일시적인 달러 상승을 불러올 수 있으니 여러분 앞으로 꾸준히 달러 인덱스 그리고 위안화 환율 두 가지를 체크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